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, CQ 방송입니다. 예, 작업이 이 작업이 이제 그 시간에 이어졌고요. 자, 이제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이제 되지가 않았죠. 예, 저는 지금 이제 일을 보러 이제 다시금 이제 안동을 나갑니다. 예, 뭐 오전에도 뭐 이제 뭐 이재명에 관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지금 참 몇 개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. 그냥 이제 김만배는 어쩌면은 이 한 줄기 같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.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제가 이제 더 엮어지는 것이 이제 경기도 이제 화폐인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참 저는 이재명의 이 보면은 몸부림 거의 보면 가만 가서 점점 이제 이 최악의 순간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죠. 그래서 이제 가만 갈수록 이제 촛불 세력들이 약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알 수가 없죠.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불법 탄핵 때도 저 인간들이 결국은 저는 그렇죠. 이 잘못된 이 프레임과 정보 그런 부분이 이 폭발적으로 잘못됨으로써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이 김대중이라는 이 대통령 되기 전인 이 90년대 중반부터 이 보면은 이 학생운동고 출신들이 대거에 이제 정계로 진출을 그렇게 했죠. 특히 뭐 이인영이나 또 보면은 이제 우상호 또 김태년 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박범계 뭐 추미애 등등 거의 보면은 이제 거의 운동권 세력들로 거의 이 집합으로 거의 맺어져 있죠. 그게 이제 장가지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임수경을 사주로 해서 이제 북으로 보내서 이제 북한 공산 집단과 이 해합을 한 이 주선하게 만든 이제 임종석이가 있었죠. 저도 이렇게 뭐 요즘에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이 주사파들의 보면 어쩌면은 이 카테고리가 카르텔이 뻗쳐져 있죠. 우리가 알려진 뭐 민변도 그것도 보면 이제 운동고 출신들이 대거로 이제 됐고, 최근에 이제 뭐 간첩자 사건으로 이제 유명해진 이게 그 유미향이 이 보좌관이 또 이 고소 좌파이자 우리 간첩 운동권 뭐 오리지널 거의 간첩이었죠. 솔직히 말하면은
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이 공작권을 받아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보면 탄핵에 대한 사주, 그 다음 사드 반대, 뭐 주한미군 철수, 우리가요 좌파들 말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.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림없고 공사나 적화되는 거는 상식적인 일이죠. 그래서 주한미군의 이 주도는요, 뭐 대한민국을 이 한쪽을 이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만큼 이 경제의 축이 상당하죠.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는 중국이 뭐 대한민국을 뭐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죠. 이 한심한 좌파들은 이 문재인도 우리가 그렇게 봤지만은 이 북한인데 이 비굴할 정도로 지금 쩔쩔 매고 있다. 뭐 그런 부분을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이 좌파 카르텔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지 않느냐,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뭐 우리 일반적인 뭐 국민들의 이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북한 공산 집단에게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좌파들은, 이 종북 좌파들은 뭐 보면은 마치 보면은 어리 개장소인데 이 말 못하는 짐승 개도 이 지다가 고마 같아도 울음을 못 춘다 그러죠. 그러니까 북한인데 무슨 약점이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북한 인권법이 4년 동안 거의 멈춰져 있었죠.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란 될 자가 하는 소리가 그 얘기를 했죠. 북한은 흡수 통일할 마음이 없다. 그리고 이 홍준표 이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물었을 때 이 문재인이가 이 주적이라는 소리를 못했죠.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합니다. 야당이 야당 끝에야 협치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분명히 그 죄가 뭐 이재명에 대한 죄도 그만큼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타 저타 소리를 못합니다. 보면 그 비름을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. 그리고 저는 그렇죠. 물론 민주당에 어디 보면은 극소수의 일부는 이 양심적인 사람도 있죠. 맹시집과 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? 뭐 시집과 딸이 자기 친정집이 잘 어리 사기를 바라지 자기 친정집이 그래 어리 보면 안 좋은 일을 자꾸 어리 보면은 엮이고 어리 안 되도록 그렇게 말할 거요. 저는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1997년에 정권교체 이후에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이제 가만 가서 점점 커졌죠. 그리고 뭐 신의 한 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평화8.15 결국은 얻어진 것이 바로 북한의 이제 날로 고도화된 이제 핵위협이
상존해 있다는 것, 뭐 그런 부분이 이 뭐 여러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, 뭐 그런 생각을 뭐 저는 뭐 조심스럽게 뭐 오늘 같은 날 한번 뭐 또 이제 해보게 되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도 늘 이 방송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 북한 공산 집단의 이 위협은 바로 코앞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 소리를 했다고 어리 발광을 하고 전쟁을 뭐 즐기는 뭐 호종강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김병주 의원의 이 사성장군이라 하는 인간의 이 폐악질이 더 그렇죠. 눈을 보면 식별이 된다. 그러면 이런 날 그래 갖다가 너무 오는 것도 식별이 되는 건가요, 그래? 그래서 뭐 중국인데도 얼마나 약점이 많이 잡혔는지 중국인데 가서 이제 달려가서 이제 뭐 산불이노 나발인동 그걸 했다 그랬죠.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. 뭐 소국이 대국을 뭐 이길 수 있느냐,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.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.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우한 코로나가 어리 창고를 해도 저 사람들은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. 보면 그때 당시 의사협회에서 그만큼 중국의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병을 퍼뜨리고 대구에서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나라의 우한에 그래 겹치면은 그런 것도 어리 자중을 하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 지식을 내리고 해야 된대.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십시오. 뭐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에 뭐 박근혜 정권 때 하는 식으로 길길이 날뛰고 어리 보면 막 잠 먹을 때 어리 환장을 하고 계속 보면은 그 어리 갖다 그 짓거리 파리를 계속 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늘 저도 그런 방송을 늘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보면은 폐악질에 가까울 정도로 옆에 나라를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 상공위까지도 그 풍선인도 나발인도 뛰어서 어디 갖다 정보를 채취하는 게 그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? 그게?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죠.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뭐 해외에 나가서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우리가 자유와 연대를 해서 이 국제적 공존을 해야 된다. 이거는 뭐 미국만의 일도 아니요, 뭐 일본만의 일도 아니고 이게 바로 세계 전체적으로 일이죠. 이 어리석은 이 시진핑과 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 보면은 이 보면 되지 못할 욕심이 결국은 온 세계 사람들의 이 보면은 이 삶을 거의 피폐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무조건 약소국이라 그래서 어디
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그렇죠. 적어도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고 따라가느냐. 우리가 먼 차후에는 남북 통일 시대하고도 거의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.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죠. 솔직히 말하면 뭐 국민의힘이나 이 저쪽에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 분통 터질 만큼 거기 갖다 그 짓거리 하는데,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그래도 하는 이유는요, 그래도 마음에 가는 자식일수록 전에 어른들이겠죠. 참 마음으로는 참 아끼지만은 겉으로는 모지게 할 수밖에 없다. 왜냐,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라는 이유죠. 그러면 자식이라는 게 마냥 어디 갔다 네 좋을 대로 네 하자는데 다 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. 다음에 그 업을 물려받았을 때 온전할 리가 없죠. 네,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요,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지 미워서 채찍을 가하는 것은 아니죠.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뻘짓을 하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정권보다 우리가 더 나도록 국정 운영을 해서 좀 더 잘할 것인가. 이것은 뒷전이고 그 감성파리에다가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추악한 면을 보이고, 그래서 저는 뭐 아닌 것은 아니다, 뭐 같은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존경받는 정당이 되려면 첫째는 그렇죠. 종북 주사파부터 미리 갖다 끌어내지 아니하고는 그 정당이 바로 설 수가 없죠. 무조건 세배나 올리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갖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, 날이 지금 연 3일째 지금 이렇죠. 그래서 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갖다 올라야만이 이 국가 운영을 하고 또 이전 정권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또 사업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.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이 5년 이 단임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짧죠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 방송에서 하는 소리는 이제 미국식의 이제 이 정치 방향, 그러니까 이제 이 4년 중임제, 그리고 비례 대표제를 없애고 이 상원 150명, 하원 150명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 구조를 이제 바꾸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. 그래서 뭐 사람 팔도 맹 왼쪽과 같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듯이
정당도요 너무 난립을 하면은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 세비도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,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. 예, 시간은 아마 3시 18분이 되었군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죠. 앞서 좌파들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1960년대에 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익희 해공선생이죠. 그리고 조병옥 박사가 있을 때는 이래까지는 아니었죠.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지금 계시면은 솔직히 말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,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 근간이 무너졌다. 예, 저 앞에는 이 운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 교육생들이 지금 타고 있죠. 이때 마침 차가 이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차가 지금 오고 있는, 뒤에서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.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당도 이렇게 보면은 이 양당 제도로 가야만이 이 국민들이 결국 이 민의를 수용을 할 수가 있죠. 이 그래서 그 칼이라는 것이 본래 요리사인데 갔을 때는 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것으로 되지만은 그 칼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여러 사람을 거의 공포의 분위기로 열 수 있는 그것이 되죠. 오늘 국회에서 이 박홍근이가 이 원내 이제 대표 자격으로 이제 갖다 연설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 기대는 하진 않죠.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
저는 안 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집권 5년 동안 그 잘못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새 출발의 기원이 되지 않느냐,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. 예, 방송을 한 25분 동안 또 해봤고요. 예, 여러분들 예, CQ 방송 구독, 추천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저는 또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들어갑니다.